특별 재난 지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진정성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냥 그쵸. 그런 원래 분이죠. 그런 근데 분이지. 우리 다 알고 구청장 있어요. 한 분은요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울먹거리더라고. 그쵸. 눈물을 눈물 나죠, 흘리고요. 현장에서.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의 보고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이번 주 내가 사실은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없다 또는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구에 간 것만 가지고도 자유한국당은 또 난리를 치대면요. 진짜 신기하대 그 사람들은. 그 내 영역에 왜 왔냐? 그런 개념보다는 가도 뭐라고 그러고요. 안 가도 가면 뭐라고 안 딱 가도 뭐라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더군에 지금 사실 제가 이제 팟캐스트 그 편집된 것을 업로드 시키고 지금 방송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고생하신다. 근데 거기 보면 일반 그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의 뉴스 중에 볼만한 걸 거기다 같이 편집해서 넣었는데 오늘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는 상황이더만요. 특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 막 주문해가지고 장사 되게 해주고 또 건물주분들은 다 월세를 아예 안 받고요. 이런 방식으로 일어서고 있는 모습. 이게 문 대통령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시민들의 방역 주체로 힘 모아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대구나 이런 그 부분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게끔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정파를 떠나가지고 대구든 뭐 그 사실은 그게 북한이든 뭐 어디 제주도든 간에 이럴 때는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대구에서 이게 사실 신천지 특정 교도의 문제가 터져서 복잡해진 거잖아요. 예.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정말 이상한 게 그러니까 정부가 신천지 교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 이 점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어쨌든 신속하게 코로나19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신천지 교단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특히 이만희 교주의 형님 장례식장에 왔던 방명록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대남병원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대남병원에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있었던 일. 그래서 제 의심은 먼저 감염된 게 의료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을 통해서 자, 그 얘기는 너무 앞서가시니까 적당히 그래요? 마무리하시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거를 정부가 특정 교단의 책임을 떠넘긴다고 공세하는 거는 없는 공세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고민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구 간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철저하게 아무튼 한 일주일 열흘 정도가 골든 타임이고 여기서 방역 체계를 확립을 해서 여기서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잡히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열심히 해서 도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거는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민생경제 쪽입니다. 그게 제일 극심한 데가 이제 대구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가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비비 2조 긴급하게 투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일전에 수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관행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과감히 이 지원을 해라. 이 메시지를 좀 주셨었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최대한 빨리 아무튼 이 집행이 되는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당정청 회의할 때 이 대구 경북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 정책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자유한국당 등이 이 대구를 무슨 봉쇄한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또 조중동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숟가락 얹고 해가지고 대구 봉쇄라니 이렇게 이제 말을 왜곡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변인의 표현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걸 꼭 방역에 있어서의 대구 봉쇄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대구를 막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또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거 보면서
야, 인간들 진짜 사람들이 그렇죠. 글렀구나. 그래서 습관 이제 마늘을 그냥 확. 그분들도 문제인데 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남양주에 그 어제 새벽에 확진자가 한 분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첫 확진자가. 그걸 9시에 시가 이제 보도자료를 내서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거운동 문자를 안 하고 그 문자를 쓰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다 해놓고 한 40분을 계속 다시 봤어요. 혹시 이게 단어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거나 여기서 뭐 보내다가 뭔가 실수가 일어나면은 사실은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요 코로나19 관련된 메시지나 이거는 우리 당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조금 늦더라도 그 꼬투리 잡히지 않게, 곡해되지 않게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봉쇄라는 단어는 뭐 인구의 이동을 막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이러스. 코로나19를 완벽하게 봉쇄하겠다. 봉쇄 정책 그런 취지였죠. 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네,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은 입국 못하게 막자고 하면서 또 물론 사실이 아니긴 합니다만 대구 봉쇄한다는 말로 오니까 사실 알고 보면 지역감정 유발하는 거거든요. TK이요 민주당 찍지 마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지금 민주국가에서 뭐 중국 같은 나라도 아닌데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원희룡이 대구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항공편을 중단하자 이야기했다가 다시 물린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중국은 입국 금지시키자고 하면서 대구 봉쇄하니까 또 그거를 한쪽이 논리가 두 쪽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안 맞죠. 그러니까 중국 봉쇄 안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게 됐다.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에 확산됐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라면 미래통합당은 지금 중국 봉쇄만 주장할 게 아니죠. 미래통합당이 대구 봉쇄하자고 주장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중국 봉쇄가 사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 봉쇄도 그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직도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우한 코로나라고 쓰고 있잖아요. 제1야당이. 아니 네. 조선일보도 우한 폐렴이라고 폐렴이라고 써요. 써요. 그러니까 저기 미통당. 미통당 일부 쓰죠. 예. 계속 쓰고 있어요. 우한 폐렴. 그래서 그래서 저런 분들하고 말싸움할 할 여력,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 같아요. 아무튼 네, 최대한 맞아요. 대구에 집중해서 좀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황교안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려고 네. 이 코로나19에 관련해 가지고요. 코로나19에 관련해 가지고 특정 교단이 아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곱씹으니까 신천지야 욕하지 마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내 귀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상한 말이에요. 예. 황교안이 기독교 원리주의자잖아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논리만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기독교 원리주의자라고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통 기독교단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특정 교단 아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신천지를 특정 교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정했네. 그냥 정통 교단으로 아유, 인정하는 느낌. 신천지라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 정치권이 책임져야 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의 책임 떠밀어서는 안 되라고 얘기했고요. 당국 대응이 한두 발짝씩 늦고 정치 아닌 과학으로 판단해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사용한 대구 코로나 명칭 이 얘기 나왔는데 이거 진짜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방송도 어제 다뤘는데요. 다뤘죠. 그 화면 내보냈죠. 대구에 네. 또는 대구 콤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축약 때문에 생기는 오해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꼬투리들을 일일이 잡아가지고 사실은 방역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할 정부나 여당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사실상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미통당, 그 전신 새누리당 등이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면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정치 몇이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게 신천지로 불똥이 튀면 자신들한테 또 불똥이 튈까 봐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그거 거예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신천지 확산 전에는 정부가 진짜 방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네. 역학조사로 관계가 다 밝혀졌어요. 환자들이 지도가. 그런데 신천지 확산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헤맸었죠. 초기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정부 흔들기가 안 되거든요. 이게 신천지 교단의 책임론이 불거지면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일타쌍피인 거예요. 푸나님 얘기하신 그것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신천지 교인과 과거 자유한국당 혹은 새누리당 당원 간의 싱크로율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보도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 이름 지어줬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 보도 봤죠. 네, 있었어요. 그런 정도다 보니까 그래서 자세히 최소한의 저건 팩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 이 개인적인 연관에 의해서 이름을 만들어주고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름을 공모했잖아요 그때. 예.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신천지 교인들이 참여했던 정황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게 이제 그 공모에서 투표식으로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당원 가입도 많이 했던 걸로 그때 이제 보도도 났었고 그런 기운들이 모아졌었던 거고 그때 아마 정미경 전 의원이었나요? 이 새누리당이란 당명이 신천지하고 연관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가 조금 당내에서 어려웠던 경험도 있었고요. 예. 어찌됐든 간접적으로라도 새누리라는 당명은 그런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신천지가 우리말로 풀면 새누리다 이런 거를 당 지도부가 알 수밖에 없었던 첫 출발할 때 이거는 팩트 같아요. 그 실제로 이만희가요 그런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그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름은 내가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 정도 유착 관계가 있고 박근혜 정권의 제2인자였던 황교안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신천지와 연관이 없는 듯 또 신천지를 몰아붙이지 마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